궁금한 비하인드 스토리. 빅보증, 부모님 이혼. 김호중은 혹독한 현실을 마주했다. 김호중의 방황을 잠재운 할머니의 당부이자 이혼. 밥은 먹고 다니냐에 김호중과 류지광이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털어놨다. 두 사람은 미스터 트롯을 만나기 전까지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두 사람은 가수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한다. 4일 오후 방송된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미스터 트롯의 류지광과 김호중이 출연했다고 한다. 김호중은 등장과 함께 진성의 태클 걸지 마를 열창했다. 김호중은 폭발적인 성량과 함께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자랑했다. 류지광은 배호이 돌아가는 삼각지를 선곡했다. 류지광은 명품 동굴 보이스로 국밥집을 촉촉한 분위기로 적셨다고 한다.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시장을 걸으면 점포에서 사장님들이 다 뛰어나와서 건강식품을 준다라며 이건 다른 손님이 주문한 것인데 넣어두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류지광은 올해 부모님이 일하지 않게 만들어드렸다라고 변화를 설명했다고 한다. 미스터 트롯에서 준결승에서 류지광과 김호중은 함께 무대를 꾸몄다. 두 사람은 국밥집에서 즉석으로 서른도에 다시 한 번만을 부르기도 했다. 김호중은 미션이 진행될수록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미션을 잘 해내고 최고의 무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모든 출연자들이 형제처럼 친해졌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스터 트롯 예선전을 걸치면서 김호중은 다른 참가자들의 외모와 노래 실력 때문에 주눅이 들었다고 했다. 류지광 역시 김호중의 노래 실력에 감탄했다고 한다. 김호중의 깜짝 폭로도 이어졌다. 김호중은 안무 연습을 하고 나면 땀이 나는데 씻으라고 했더니 정동원이 1분 만에 나왔더니 손만 씻고 나왔다라며 일주일 뒤에 만났는데 똑같은 내복이 있었다. 정동원도 이 옷을 입어야지만 된다. 갈아입으면 복이 나간다라고 사연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김호중은 성악을 하다가 트로트로 전향했다. 김호중은 스타킹을 계기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을 유학하면서 큰 무대에서 성악을 배웠다. 김호중은 유학을 하면서 대중과 통할 수 있는 음악이 하고 싶었다라며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 도전을 했다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류지광은 학창시절 배우를 꿈꿨다. 류지광은 배우 기획사에 들어갔지만 소속사 사장이 세상을 뜨면서 가수 기획사로 들어갔다고 한다. 김호중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방황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초등학교 3학년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라며 외동아들이고 혼자라서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노래였지만 레슨비가 비싸서 노래를 포기했다. 그래서 방황을 더 많이 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미스터 트롯 이후 김호중이 이혼한 부모님과 잘 지낸다. 김호중은 나이를 먹으니까 다 이해하게 됐다라며 지금은 부모님과 잘 지낸다. 공연할 때 많이 응원도 해주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호중은 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김호중은 고등학교 2학년 당시 돌아가셨던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김호중은 지금도 제일 무서운 게 이별이라는 단어다라며 어린 시절 저는 찬밥을 좋아했다. 그래서 찬밥을 달라고 하면 할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다라고 했다고 한다. 김호중의 할머니는 고등학교 시절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
김호중은 할머니에게 따스한 말을 전하지 못했다. 김호중은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할머니를 보러 갔다라며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사람이 되고 폐 끼치지 말고 살라고 하셨다. 하늘에서도 지켜볼 테니까 단디 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틀 뒤에 떠나셨다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김호중은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를 표현했다. 김호중은 할머니에게 노래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다라며 입관식도 못 봤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을 봤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한다. 미스터 트롯 경연을 할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꿈에서 봤는데 마음이 편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호중은 대구에서 행사를 하고 올라오면서 갑자기 할머니의 산소를 들렀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김호중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지만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류지광 역시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 류지광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어머니의 빚보증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 20년 전에 4억가량의 빚을 진 상황이었다. 당시 류지광의 아버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아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류지광은 반대했다. 류지광은 목동 변두리 월세방에서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류지광 집안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류지광의 아버지는 6년 만에 빚을 갚았지만 개업한 고깃집이 폐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류지광은 어려워진 형편에 시비거는 아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오기로 버텼다고 한다. 류지광은 중학교 3학년 시절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서 배우 기획사로 들어갔다. 하지만 배우 기획사가 아닌 가수 기획사로 다시 들어가게 됐다. 당시 소속사에는 WS501과 카라 등이 있었다. 류지광은 기획사 사장님이 노래를 하라고 해서 노래를 했는데 기초가 없어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호중은 영화 파바로티의 실제 주인공이었다. 김호중은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야간업소에 다니던 생활을 했다. 그리고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면서 성악의 꿈을 키웠다. 김호중은 서수용 선생님이 유학했던 칼스루에라는 곳에 퍼스트클래스로 모시고 가고 싶다라며 제가 유학했던 하이델부르크도 가보고 싶다라고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고 한다. 김호중은 도움을 받아서 독일 유학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유학 생활 역시도 쉽지는 않았다. 김호중은 말이 안 통해서 정말 고생했다라며 주로 바게트와 파스타를 먹었다. 바게트 하나면 일주일을 버텼다. 오일 하나만 있어도 같이 먹으면 더 맛이 있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고 한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호중은 혹독한 현실을 마주했다. 김호중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돌잔치, 결혼식 축가를 불렀다라며 제가 노래를 불러준 커플이 몇천 커플은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유학도 다녀오고 유명해서 힘든 것 없다고 말하는 것이 속상했다라고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기 전까지 축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다. 류지광 역시도 식당과 PC방과 카페 등등을 전전하면서 지냈다고 한다. 류지광은 오디션을 통해서 모델로 데뷔를 해서 가요 기획사에 캐스팅됐다. 류지광은 타고난 음역대가 있는데 기획사 사장님이 무리한 음역대를 요구했다. 그래서 성대결절이 왔는데 계약을 파기하라고 했다. 그때 당시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속사에서 위약금을 한 달 안에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줬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후 류지광은 슈퍼스타 K3에 또 다시 도전을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류지광은 그때 탈락하고 나서는 술을 못 마시지만 술을 엄청 마셨다라며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옥상에 올라갔는데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잡아줬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류지광은 이후 SBS 슈퍼모델, 팬텀싱어까지 11년간 7번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했다. 류지광은 36년 동안 백수였다라며 부모님이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깃발을 꼽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셨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고 한다.